소리가 있는 바이블. 파라오가 꾼 꿈.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사람이 쿨쿨 자고 있었고 파라오도 곤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던 파라오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거든요. 꿈속에서 파라오는 나일강 옆에 서 있었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강입니다. 갑자기 그 강에 7마리의 암소가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가로 올라온 암소들은 맛있게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7마리 모두 통통하게 살이 오르고 윤이 반지르르 흐르는 털을 가진 암소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7마리의 암소가 강으로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번 암소들도 강가로 올라오더니 처음에 나타난 7마리 암소 옆으로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난 암소들은 아주 끔찍한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빼빼 말라 뼈들이 가죽 사이로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었죠. 말 그대로 뼈만 남은 정말 끔찍하게 생긴 암소들이었습니다. 뼈만 앙상한 7마리 암소들이 통통하게 살찐 7마리 암소 곁으로 다가가 살찐 암소들을 한 입 한 입 베어 먹더니 결국 통통한 암소들을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은 뼈만 앙상한 이 암소들이 통통한 암소들을 전부 다 먹어버렸는데도 여전히 처음처럼 빼빼 말라 있는 것입니다. 파라오는 그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몸에 소름이 돋았죠. 자기가 꿈을 꾸었다는 생각이 들자 그제야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파라오는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이 든 파라오는 또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 꿈에는 파라오가 들판을 걷고 있습니다. 곡식이 잘 자라는 들판입니다. 그때 땅에서 곡식 줄기 하나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줄기는 점점 자라더니 그 줄기에서 7개의 이삭이 돋았습니다. 통통한 곡식 알갱이가 가득 열린 이삭이었습니다. 이어 그 줄기에서 7개의 이삭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이번 이삭은 곡식 알갱이가 조금밖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달린 알갱이들도 속이 텅 빈 껍질뿐이었죠. 알갱이가 없는 축정이들만 달린 이삭입니다. 파라오의 꿈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쭉정이만 달린 7개의 이삭이 통통한 7개의 이삭을 다 먹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파라오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이상한 꿈을 2번이나 연속해서 꾼 파라오는 도저히 잠을 다시 잘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꾼 꿈들이 분명히 어떤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파라오는 모든 신하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꿈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파라오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신하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파라오가 꾼 꿈의 뜻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침 그때 술을 책임지는 신하가 파라오가 꿈을 꾸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 신하는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아, 이럴 수가. 술을 책임지는 신하는 지금까지 요셉에 대해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파라오에게 말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것도 까맣게 잊고 있었죠. 약속을 잊어버린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을 책임지는 신하는 파라오에게
당장 달려갔습니다. 왕이시여, 예전에 왕께서 저를 감옥에 가두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빵을 책임지는 신하도 그때 같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느 날 밤 빵을 책임지는 신하와 제가 꿈을 꾸고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청년이 우리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사흘 후 다시 왕의 수를 책임지는 일을 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빵을 책임지는 신하에게는 사흘 뒤 죽게 될 거라고 말했고 놀랍게도 사흘 후 그 청년이 말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청년을 당장 이리로 데려오너라. 파라오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파라오의 종들은 급히 감옥으로 가 요셉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먼저 요셉을 깨끗하게 씻기고 좋은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준비를 마친 요셉은 파라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파라오가 말했습니다. 내가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다. 그 꿈이 무슨 뜻이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마침 술을 책임지는 신하가 네가 꿈을 잘 푼다는 말을 하였다. 요셉은 파라오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왕에게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꿈을 풀 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꿈의 뜻을 알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저에게 왕께서 꾸신 꿈을 설명해 주십시오. 파라오는 요셉에게 자신이 꾼 2개의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파라오의 모든 신하와 종들도 그 옆에 나란히 서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께 앞으로 이 나라에서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왕께 설명해 주신 겁니다. 통통한 7마리 암소는 7년 동안의 풍년을 뜻합니다. 7년 동안 곡식을 많이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곡식이 아주 많아 사람들이 실컷 먹고도 잔뜩 남을 정도로 잘 자랄 것입니다. 곡식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뼈가 앙상한 7마리 암소는 7년 동안의 흉년을 의미합니다.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곡식들이 하나도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비도 오지 않고 어떤 곡식도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심하게 고생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배가 고파 죽게 되는 것이죠. 이삭이 나오는 2번째의 꿈도 같은 뜻입니다. 7개의 통통한 이삭은 7년 동안 곡식이 잘 자랄 것을 의미합니다. 7개의 텅 빈 축정이 이삭은 7년 동안 곡식이 하나도 자라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같은 꿈을 2번이나 꾸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곧 일어날 것입니다. 왕이시여, 지금부터 대책을 세우십시오. 땅에서 곡식들이 자라지 않는 7년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풍년이 드는 7년 동안 큰 창고를 짓게 하십시오. 사람들이 먹고 남은 곡식들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나라 곳곳에 지어야 합니다. 풍년이 끝나면 7년 동안 곡식 한 알도 수확하지 못하는 흉년이 들 것입니다. 집에 곡식이 다 떨어진 백성은 왕께서 보관해 두신 곡식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배고파 죽는 사람이 없도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요셉의 말을 듣던 파라오는 감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많은 지혜를 주셨도다. 내가 보기에는 너는 정말 똑똑하구나. 우리나라 곳곳에 창고를 짓는 일을 네가 맡아주면 좋겠다. 백성에게 곡식을 사드리고 나중에 그 곡식을 되파는 일까지도 네가 책임지도록 하여라. 너만큼 이 일을 잘해낼 사람은 없을 것 같다.
너를 총리로 임명한다. 나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다. 이제 나를 빼면 네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너의 말에 복종해야 할 것이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 요셉에게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나쁜 사람 취급을 받으며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에게 자기 손가락에 있던 반지를 빼주었고 멋진 옷도 선물했습니다. 목에는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멋진 말이 끄는 마차도 주었습니다. 이 마차는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좋은 마차였습니다. 가장 좋은 마차는 파라오가 타는 마차였죠. 길거리에서 마차를 타고 가는 요셉을 본 모든 백성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주 바빠졌습니다. 온 나라를 돌아다녔죠. 요셉은 가는 도시마다 큰 창고를 지었고 백성이 먹고 남는 곡식들을 사들였습니다. 요셉이 사들인 곡식은 창고에 차곡차곡 쌓인 채 잘 보관되었죠. 요셉은 아름다운 아내를 얻어 결혼도 했습니다. 아내 이름은 아스낫이었습니다. 얼마 후 요셉과 그의 아내는 아들을 얻었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두 사람은 두 번째 아들을 얻었고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고 아주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좋은 일이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